이번 7, 8월에 있었던 도쿄올림픽 재미있게 보셨나요? 짜릿한 순간도 있었고 감동적인 순간도 있었지만 저에게 가장 흥미롭게 다가온 장면은 폐회식 영상, 즉 다음 하계올림픽으로 나올 프랑스 파리의 영상이 저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BMX 라이더가 파리의 다양한 건축물 위에서 질주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가지만 마치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영상을 보면서 저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일까 하고 궁금해졌습니다. 아키베어 TV와 함께 건축물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파리 건축 여행을 떠나봅시다. 아하!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처음 출발하면서 보이는 이 유리지붕 정말 크죠? 여기는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입니다. 이 미술관은 정말 오래된 역사가 있는데요. 1804년에 지어진 이곳은 원래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와 회계감사원으로 이용되다가 1871년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었죠. 그 후 30년간 사용하지 않다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기점으로 기차역과 호텔로 변신하게 됩니다. 만국박람회 특성상 여기를 다시 건축할 때 제일 신경을 쓴 부분이 화려함이었습니다. 천장을 돔 형태로 만들고 에펠탑보다 많은 양의 철근과 유리를 사용하였다니 믿겨지시나요? 하지만 호화로운 외관으로 북적였던 것도 잠시 화려함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산업이 발전하며 점점 길어지는 열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결국 오르세역은 다시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1970년대로 들어서면서 철거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프랑스 정부가 보존 활용책을 검토해 이탈리아 건축가 가에 아울렌티가 디자인한 미술관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아울렌티는 기존 오르세역의 웅장하고 화려한 외관을 그대로 살리며 내부를 변신시켰죠. 유리 천장은 자칫 잘못 활용하면 작품이 변색되어 미술관에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아울렌티는 그 점을 고려하여 유리 천장이 있는 부분을 변색이 되지 않는 조각상 위주로 설치하고 인공 조명과 자연 조명을 적절하게 이용해 사람들이 미술 감상을 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네의 풀바디의 식사, 고흐의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밤 등 유명한 작품들이 여기에 있죠. 그리고 이곳의 포토스팟은 바로 5층의 시계탑입니다. 오르세 미술관을 지나서 만나는 두 번째 건축물, 바로 그랑팔레입니다. 그랑팔레는 웅장한 궁전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크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석조로 만든 전면과 철제 마감을 통해 만든 천장,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는 기둥이 있는 즉 보자르 양식입니다. 그랑팔레도 오르세 미술관처럼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만국박람회가 종료된 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프랑스군 병원으로 2차 대전에서는 독일군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이번 프랑스 하계올림픽에 맞춰 다시 전면적으로 보수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그랑팔레 보수공사 사업에서는 명품 브랜드 샤넬이 단독 후원 약 330억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4년 하계올림픽에서는 공연장과 펜싱, 태권도 등의 경기장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펜싱 장면을 다음으로 다리를 건너는 이곳, 여기는 팔레 로아얄입니다. 초기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진 이 건축물은 이름에서 보이듯이 프랑스 왕실에 속한 궁전이었습니다. 원래는 왕실 소유가 아닌 루이 13세 시대에 재상을 지내던 추기경의 궁전이었고 추기경이 사망하자 당시 5살이었던 루이 14세와 그의 동생이 지냈습니다. 과거에는 귀족과 부자들만 입장을 할 수 있었고 현재는 시의회, 헌법재판소, 극장, 문화부 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86년 다니엘 비랭에 의해 만들어진 줄무늬 기둥이 광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팔레 루아얄을 지나 굉장히 멋있는 건축물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멋진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곳은 오페라 가르니에입니다. 세계 5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로 여겨지고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의 이름을 딴 오페라 가르니에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의 배경이 되어 더욱 유명해졌죠. 고전주의, 바로크 양식 등 다양한 건축 양식이 혼합된 특이한 건축물이죠. 여기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모든 양식이 섞여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당시 나폴레옹 3세의 황후가 가르니에에게 이 극장은 어떤 건축 양식이 사용되었냐는 물음에 가르니에는 이 건물 양식은 나폴레옹 3세 양식입니다 라고 답했다고 전해지죠. 그만큼 정말 멋지다는 뜻이었겠죠?
내부에 펼쳐지는 화려한 계단이 있는 중앙홀은 다양한 색상의 대리석이 사용되었는데 대리석에 색깔을 입힌 것이 아닌 흰색 대리석, 붉은색 대리석, 초록색 대리석을 직접 구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오페라 가르니에가 유명한 두 번째 이유는 무대 천장화의 역할도 있는데요. 샤갈이 그린 이 천장화는 1965년 완성한 작품으로 알록달록한 색감으로 파리를 나타냈습니다. 샤갈은 파리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정도로 각별하게 여겼는데요. 그래서 그림 의뢰를 받았을 때 무료로 천장화를 그렸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공연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한번 가보고 싶네요. 이 다음 나오는 항공샷에서는 오페라 가르니에, 그랑팔레, 그리고 파리 하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건축물인 에토알 개선문이 차례로 나옵니다. 넓은 광장에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 비보이와 브레이크 댄스가 합쳐진 브레이킹은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있는 곳이 파리에서 가장 넓은 광장으로 알려져 있는 콩코르드 광장과 오벨리스크입니다. 이름에서 화합을 뜻하는 콩코드와는 반대로 과거 이곳은 단두대가 있었던 무시무시한 곳이었습니다. 원래 루이 15세 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루이 15세의 동상이 있었지만 프랑스 혁명으로 동상이 철거되었고 광장 이름도 혁명광장으로 바뀌었죠. 혁명 이후로는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롯해 1300명가량의 사람들이 단두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죠. 광장 가운데 우뚝 솟은 저 탑은 오벨리스크인데요. 이집트에서 건너온 탑입니다. 기원전 1260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829년 이집트의 총독이자 군사령관이었던 무함마드 알리가 프랑스에 선물하였고 4년의 운송기간이 걸렸습니다. 기둥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올라가서 소리치고 있는 이 건축물은 파리의 팡테옹입니다. 로코코 예술의 과도한 장식과는 반대로 장엄함을 추구하는 18세기 후반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입니다. 처음에는 교회로 지을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서 영웅을 모시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의 판테온처럼 정면에는 22개의 코린트 양식의 기둥이 있고 그 위에 박공 지붕에는 공화국 여신이 조국을 빛낸 이들에게 월계관을 씌워주는 조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낙골당에는 역사에 이름을 남긴 영웅과 위인들이 잠들어 있죠. 대표적으로는 시인이자 소설가 빅토르 위고, 철학자 볼테르, 사상가 루소, 물리학자 퀴리부처도 이곳에 잠들어 있어요. 이곳의 돔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1849년 물리학자 푸코가 이곳에서 돔의 높이를 이용하여 지구의 자전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의 대미를 장식한 에펠탑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2024 파리올림픽의 대형 깃발이 에펠탑에 걸렸는데요. 역대 가장 큰 깃발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전해져요. 에펠탑 인근에서 비치발리볼, 레슬링, 유도 경기가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은 현재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다르게 초기에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에펠탑뿐만 아니라 지어질 초기에는 혹평을 들은 건축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키베어 TV 영상 중 이 영상에서 3가지 건물을 소개하니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아하! 곰손으로 그려가는 사소한 건축 뉴스. 곰손의 그 사건. 파리의 의미 있는 건축물과 함께 올림픽 경기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치러질 올림픽이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관광 홍보 영상으로 쓰여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여서 당장이라도 파리행 티켓을 끊고 날아가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으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